이런 기사가 눈에 좀 들어왔습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아직도 이런 말을 쓰시냐. 굉장히 독특한 칼럼인데, 자, 제가 현역가왕 이야기를 하면서 왜 이런 기사를 설명을 드리느냐. 자, 지금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요즘 TV에서 미스트롯과 현역가왕을 보다 보면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다. 모든 연령층이 함께 시청하는 것이 가능한 프로그램이 과연 트로트 오디션 말고 뭐가 또 있을까? 없을 것 같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 쉽지 않은 일이다. 현역가왕의 한 장면, 젊은 가수가 그 잡채라는 가사가 든 노래를 부르자 심사위원 중에 연장자인 남진은 알아듣지 못했고 40대인 이지혜가 요즘엔 자체라는 말을 발음이 비슷한 잡채로 쓰는 경우가 있다. 통역을 해주는 장면이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기사를 굳이 설명을 드렸냐면 그만큼 현역가왕이 지금 세대를 대통합하고 있다라는 말이 나올 만큼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현역가왕이 딱 한 라운드 최종회 방송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태죠. 현역가왕 최종회 임박했다. 지금 투표하세요라는 글과 함께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아마 현역가왕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여기 나와 있는 가수들에게 투표를 벌써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준비를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불어서 현역가왕 지금 초유의 사태를 만들어냈죠. 미스트롯3가 최근 시청률 16%로 여전히 저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현역가왕의 시청률은 어떻습니까? 소폭 하락했었던 14.9%에서 16.1%로 상승 곡선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 이 미스트롯의 16%보다 0.1% 앞섰기 때문에 뭐 어떤 분들은 도찐개찐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사실상 굉장한 대이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이 현역가왕 이전에 불타는 트롯맨이 미스터 트로트를 이긴 역사가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단 한 번만에 현역가왕의 이 저력으로 시청률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심지어 뭐 아시다시피 서혜진 PD 사단은 현역가왕 남자 버전도 만들 거다. 이런 얘기도 지금 선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 많은 시청자분들 사이에서 과연 전유진부터 윤수연까지 결승을 앞둔 현역가왕 탑7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아마 시청자분들 사이에서도 나는 이 가수가 붙을 것 같고 이 가수는 떨어질 것 같아 이야기가 참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여기에 대한 스포일러와 저만의 분석, 논평을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총 10명의 사람이 이렇게 포함이 됐습니다. 한 자리 숫자로 하기 위해서 0번을 준 것 같은데 좀 더 헷갈리죠. 그냥 10번을 줬으면 됐을 텐데 왜 0번부터 해가지고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자, 마리아가 0번, 김양이 1번, 강혜연 2번, 린 3번, 별사랑 4번, 김다연 5번, 윤수현 6번, 마이진 7번, 박혜신 8번, 전유진 9번. 자, 요렇게 총 10개의 번호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최종의 한 라운드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태이고 제가 여기에 대한 내용을 좀 많이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현역가왕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상 마지막 방송이라고 볼 수 있겠죠? 현역가왕의 최종 라운드 사실상 결승 2라운드이지만 이 결승 2라운드에는 이런 스포일러가 나왔습니다. 방청객 점수 미공개. 제가 여기에 대놓고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이미 우승 후보가 충분히 예상되는 결과가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예측할 수 없게끔 방청객 점수는 미공개를 한 채로 녹화 일정을 마쳤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강력한 우승 후보로 손꼽힌 게 전유진, 김다연. 거기에 이어서 린씨까지. 그런데 아시다시피 최근에 공개된 마지막 결승 1라운드 때 결과를 보면 이 김다현 양과 린씨 두 사람은
5위와 7위로 탑7 턱걸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당초 나왔던 스포일러처럼 전유진 양은 굉장한 1등을 달리고 있는데 김다연, 린 이 두 사람은 굉장히 탑7 끝자락에 위치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나아가서는 지금 새롭게 나오고 있는 스포일러들 내용들이 매우 놀랍다.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 번 강조를 좀 해드렸습니다. 실제로 지금 보면 여기 나와 있는 순위 중에 점수는 그냥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위만 보자면 사실 강혜연, 김양, 마리아 세 사람은 거의 탈락 후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한 명의 참가자, 특히 강혜연, 김양이 굉장한 반전을 보여줄 거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현실적으로 외국인이기 때문에 탑7의 진출 자체가 마스터 점수건 국민 점수건 또 대국민 투표에서도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놀랍게도 방청객 점수만 미공개된 게 아니라 모두 미공개가 됐죠? 나머지 대국민 투표 1, 2, 3위 이하의 순위도 미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사실 굉장히 의외 결과가 나오고 있다. 이런 걸 주기 위해서 이 많은 시스템을 미공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현장을 다녀오신 분들의 말에 따르면 8위를 차지한 강혜연 씨와 9위를 차지한 김양이 엄청난 대이변을 일으킨다라고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놀라운 게 누구냐? 이 7위권 안에 들어가 있는 참가자들 중에 2명의 참가자들을 끌어내리며 두 사람이 7위권 안에 반등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과연 누구일까요? 여기에서 과연 탑7 안에 들어가 있는 참가자들 중에서 0번, 1번, 2번을 제외한 3번부터 9번까지 이 7명의 사람들 중에서 어떤 2명이 탑7 밖으로 밀려나간다라는 스포일러가 나왔을까요? 예상되는 분들 계십니까? 자, 우선 강력한 우승 후보로 손꼽히고 있는 이 가수 린씨. 최근 인스타그램을 보면 이렇게 현역가왕 본방사수를 해달라라는 글과 함께 뭔가 이해하기 어려운 사진을 하나 올려놓았습니다. 그런데 가수 린씨 아시다시피 7위권에 머물러 있단 말이죠. 굉장한 혹평과 함께 사실 탈락 위기 가는 거 아니냐라는 말이 있었지만 반대로 심사단의 평가는 극찬 세례가 쏟아졌고 오히려 점수가 굉장히 저조했습니다. 제가 여기에 두고 이 린 씨가 기존 전유진, 김다연, 린 3파전이 예고되어 있는 이 상황 속에 이 순위의 결과는 말이 되지 않는다. 이건 누가 봐도 방송 제작사에서 최종 라운드 때 시청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드라마틱한 흐름을 위해서 심사위원단들의 점수가 저조했던 거다. 아시다시피 최종 결승 라운드에는 배점 자체가 3,900점으로 어마무시하게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가수 린 씨가 최종 결승 라운드 때 압도적인 점수를 받으면서 탑3 안에 들어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왜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이 방청객들의 증언은 여기 나와 있는 대국민 투표라던가 실시간이라던가 나아가서는 스밍 점수가 미포함되어 있는 증언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사실 가장 큰 배점이라고 할 수 있는 특히 이 실시간 투표 여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결승 2라운드의 방청객 증언도 따지고 보면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이 마스터단의 점수에 의해서만 나누어진 순위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린 씨가 이 마스터들의 점수만으로 나눠진 순위에서도 탑3 안에 들어갈 만한 괄목한 성적을 보여줬지만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종의 라운드에는 방청객 점수도 미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어찌 될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혜진 씨 어떨까요? 자, 마혜진 씨도 자신의 7번 번호를 앞세우면서 투표 많이 해주시길 바란다. 독려하고 있는 모습이 인스타그램에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마혜진 씨 탈락 위기설이 없어요. 지금 1라운드 때도
탑3 안에 들어갔지만 마이진 씨의 2라운드 점수 성적 역시 무난하게 탑7 안에 들어갔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가짜뉴스들 사이에서 마이진 씨가 탈락 위기다라는 헛소리가 나와서 제가 앞선 영상을 통해 한번 정정하고 잡아드린 거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자, 그리고 나아가선 또 누가 있습니까? 보면은 이 마이진 씨가 올려놓은 이 현역가왕 가수들과의 함께 찍은 단체 사진들이 이렇게 인스타그램에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가수들 굉장한 우승 후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리아만 없습니다. 물론 마리아가 아시다시피 요거 촬영할 때 가장 늦게 지각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촬영된 모습일 수도 있는데 어찌됐건 마이진 씨는 탈락 위기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탈락 위기냐? 사실 이 압도적인 조회수를 기록한 전유진, 김다현 그리고 대국민 투표에서 3위까지 차지한 이 세 사람의 탈락 위기설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나아가선 린 씨 역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하게 높은 점수를 받아서 오히려 탑3 안에 들어갈 것이다.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현재의 상태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참 놀라운 건 지금 보면은 유튜브 조회수만 놓고 봐도 이미 어느 정도 순위 결정이 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유튜브 조회수만으로도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방청객의 증언과 합해보면 사실 우울하지만 별사랑 씨가 이 탑7 내에서 내려오게 될 거다. 야, 이런 증언이 지금 또 나왔습니다. 왜 이런 증언이 나왔느냐? 지금 보니까 이 별사랑 씨가 사실 높은 순위가 아니에요. 6위에 랭크가 되어 있어서 얼마든지 하순위로 내려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 별사랑 씨의 인스타그램을 보면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농구 대회에 나가서 자신이 이렇게 행사도 뛰었잖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현역가왕을 촬영하고 있는 가수들 중에 이렇게 행사를 뛰는 사람들이 참 탈락되었거나 탈락 후보인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물론 아직 실시간 투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별사랑 씨가 탈락했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이 마스터들의 점수를 합산한 순위에서는 별사랑 씨가 탑7 밖으로 2라운드에서 밀려났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쏟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누구일까요? 바로 윤수연 씨 되겠습니다. 사실 이 마이진 씨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윤수연 씨가 굉장히 밝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윤수연 씨를 응원하는 분들 입장에선 제 얘기가 좀 불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나와 있는 뭐 증언들을 토대로만 말씀드리고 있다라는 거. 이 윤수연 씨가 굉장히 이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건 사실 팩트이지 않습니까? 탑4까지 올라갔어요. 특히 이날 방청객 점수가 너무 높았습니다. 하지만 이 윤수연 씨가 현실적인 면을 놓고 봤을 때 탑7 밖으로 밀려나게 됐다. 최종 라운드에서. 그래서 지금 정리해보면 어떻습니까? 결국 강희연, 김양이 별사랑, 윤수연을 끌어내리고 탑7 안으로 들어갔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반전 증언이 있었는데 박혜신 씨가 탈락할 수도 있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자, 지금 박혜신 씨 유튜브 조회수도 굉장히 높습니다만 사실 어떻습니까? 마스터단의 점수도 너무 높아서 굉장히 높은 순위를 자랑했어요. 전유진 양을 제외하고는 박혜신 씨를 쫓아오고 있는 가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굉장히 높은 우승 후보 중에 한 명인데 왜 이런 말이 나왔나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이 박혜신 씨가 최종 2라운드 때 무대에서 변화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 무난한 점수를 받았다. 자, 무난한 점수가 나왔고 이것이 탑7 하순위에 위치를 했다. 자,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앞에 말씀드렸던 실시간 투표, 대국민 투표, 스밍 점수가 합산이 되는 순간 사실 이 강혜연, 김다현, 전유진, 린
이런 사람들을 박혜신 씨가 이기기에는 사실 많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나와 있는 스밍 점수와 국민투표로 보면 알 수 있지만 박혜신 씨가 마스터단과 방청객 점수가 높았습니다만 여태까지 이 대국민 투표와 신곡이 발표된 스밍 점수에서 좀 앞선다라고 보기가 현실적으로 어떻죠? 많이 어렵습니다. 그나마 괜찮은 부분은 유튜브 조회수가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박혜신 씨는 확실히 탄탄한 실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탑7 안에 충분히 들어갈 만한 참가자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앞에 말씀드렸던 실시간 투표와 스밍 점수, 대국민 투표가 합산이 되면 스포일러대로 하순위에 위치한 5위권 미만이겠죠? 여기에 만약에 위치를 했다면 그 점수가 합산됐을 때 탈락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론을 내보면 사실 요렇게 됩니다. 탑7으로 2라운드 때 지금 설명이 되고 있는 것이 전유진, 김다현, 린, 강혜연, 김양,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요걸 좀 지우도록 할게요. 마이진 씨 있겠고요. 자, 그럼 벌써 하나, 둘, 셋, 넷, 다섯, 6명이지 않습니까? 누가 한 명이 빠졌는데, 자, 이 중에서 누가 위로 올라오게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원래는 여기에 박혜신 씨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박혜신 씨가 사실 탑7 하순위에 랭크가 됐기 때문에 탈락 위기설이 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탑7 중에 7위를 할지라도 이 박혜신 씨는 여기 안에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때까지 현역가왕을 시청하신 분들은 이제 감이 오실 겁니다. 제가 정말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뭐 유튜브 조회수부터 대국민 투표와 나아가서는 또 뭐가 있습니까? 스밍 점수까지. 그렇다면 여러분들 눈에 손에 꼽히는 7명의 얼굴이 보이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현명한 시청자분들의 예상 댓글, 나는 탑7에 누가 들어갈 것 같다, 7명의 이름을 적어주신다면 과연 누가 적힐지 저도 개인적으로 매우 궁금합니다. 현역가왕이라는 단어로 네이버를 검색해 보니까 이렇게 많은 공통적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전부 다 별사랑 씨의 요번 무대 이야기예요. 어떤 무대인가 봤더니 바로 프로 야구 경기장의 행사 초청을 받은 이 별사랑 씨의 무대 기사가 우르르 쏟아졌습니다. 1분에 뭐 3개, 4개, 5개씩 쏟아진 걸 보면 이 별사랑 씨의 소속사에서 홍보성 기사를 많이 냈구나, 요걸 좀 알 수 있는데, 이제 보니까는 야구 경기가 아니라 농구 경기였네요. 자, 어찌됐든 스포츠 경기 이 쉬는 타임에 하프타임 때 공연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 별사랑 씨가 기존보다 얼마나 더 높은 인지도를 형성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는 분명 현역가왕이라는 방송 프로그램에 강력한 힘이 작용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별사랑 씨 미스트롯 때도 활약을 했지만 그 이후로도 사실 이렇다 할 만한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했던 구간이 분명히 존재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한 점들을 놓고 봤을 때 이 별사랑 씨 지금 뭐 굉장한 활약을 뭐 눈부시게 보여주고 있구나, 요런 생각마저 드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더 중요한 부분이 예상이 됩니다. 이제 이런 기사가 눈에 들어와요. 전유진, 김다현, 오유진 트로트 키즈들의 고공행진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보니까는 가요계의 트로트 열풍이 식지 않고 있으며 2019년 TV조선 내일은 미스트롯 시리즈를 시작으로 해서 지금 미스터트롯, 불타는 트롯맨, 현역가왕 등 오디션 프로그램의 인기가 이어지고 있다. 근데 여기에 딱 3명의 10대 소녀들이 딱 눈에 들어오죠. 앞선 영상에서 제가 이 10대 소녀들 중에 우승자가 나온 사례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시면서 맞는 말이다, 이때까지 10대 소녀들에게 최고 우승자의 자리를 건네준 적이 없다, 이것이 바로 오디션 방송 프로그램들의 폐해이자 가장 큰 문제점들이라고 생각한다, 공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굉장히 강력한 우승 후보로
손꼽히고 있는 게 누구죠? 현역가왕에서는 전유진, 김다현, 미스트롯3에서는 오유진, 이 세 명의 친구들 뿐만이 아니라 제가 앞선 영상에서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빈예서 양까지. 사실 굉장히 많은 10대 소녀들이 지금 슈퍼스타급으로 범람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사에도 마찬가지 얘기가 적혀져 있어요. 항상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방영 중인 MBN 현역가왕의 참가자 전유진, 김다현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뛰어난 기량을 선보이고 있다. 특히 10대 트로트 천재로 주목받았다. 포항 돌고래라는 수식어를 가진 전유진은 김다현과 라이벌 구도를 그리며 주인공이 되었다. 프로그램의 최연소 막내 김다현 역시 아기 트롯 맹수, 국악 트롯 요정이라는 별명을 얻으며 나이가 믿기지 않는 뛰어난 재능을 보여주고 있다. 이 두 사람은 준결승전에서 각각 최종 1위, 2위를 기록하며 파죽지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와중에 전유진 양은 또 결승 1라운드 1등까지 기록을 했죠. 오유진 양 역시 어린 나이임에도 단점을 찾아보기 힘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세 명의 10대 소녀들은요, 떡잎부터 남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전유진은 트로트가 좋아에 출연하여 트로트 신동으로 이름을 알렸고 혼자 유튜브를 보며 노래를 연습했다. 그는 뛰어난 실력으로 1회 우승 및 결선 준우승이라는 쾌거를 이뤄냈다. 이어 편해준 게 내일은 미스트롯2 프로그램에 등장하며 멈추지 않는 성장세를 보여주었고 김다현 양 역시 청학동 훈장으로 알려진 김봉건 훈장의 딸로 언니와 함께 청학동 국악자매로 알려져 있다. 아버지로부터 서당 공부와 판소리를 배워온 그는 불후의 명곡 누가 잘하나, 장르만 코미디 등에 등장하며 본인의 끼를 발산해왔다. 2020년 보이스 트롯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것을 시작으로 내일은 미스트롯에 출전하여 탑7에 오르기도 했다. 오유진 양 역시 트롯 전국체전에 처음 등장한 게 불과 11살의 나이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도 엄청난 두각을 나타냈죠. 이 10대 소녀들에 대하여 기성 가수들 역시 극찬을 아끼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다현 양의 무대의 빅뱅의 대성은 앞으로도 이런 음악을 해주면 행복할 것 같다 라고 호평을 했죠. 이 외에도 정동원 군, 김태연 양 등 뛰어난 10대들의 활약이 눈부시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요, 이 트로트계 역시 아이돌화가 돼가고 있다. 점점 더 그 연령대가 어려져서 20, 30대의 가수들이 두각을 드러내던 시기에 단계를 뛰어넘어 이제는 10대 가수들이 이 자리를 이어나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린 트로트 가수들의 약진은 더 이상 트로트가 중장년층의 전유물이 아님을 몸소 증명하고 있으며 과거 트로트 장르는 장윤정을 이을 스타의 계보가 오랜 시간 끊겨 있는 상태였다. 하지만 이 오디션을 통하여 발굴된 송가인, 임영웅 등이 트로트의 화려한 부활을 일으켰고 결국 트로트 키즈들에게까지 이 기회가 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죠. 편향되거나 편애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전유진, 김다현 이 두 소녀들이 굉장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니까요. 이게 굉장히 당연해진 겁니다. 그러니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최근 린 씨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공개한 현역가왕, 현역 가수들의 사진들이 눈에 이렇게 보이실 겁니다. 보니까는 윤수연 씨, 김양, 전유진 양, 마이진, 린, 별사랑 이렇게 여러 명이 함께 사진을 찍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아마 제가 볼 땐 이게 대기실 분장실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사진을 보면 참 이 친한 현역가왕 출연자들 사이에서도 결국 경쟁은 있을 수밖에 없고 누군가는 탈락하고 누군가는 합격하는 모습이 갈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명실상부 전유진 양이 1라운드 1위를 차지했어요. 2라운드 역시 마찬가지다라는 소문이 지금 팽배하게 돌고 있습니다. 기존 3파전을 예고했던 김다현 양, 가수 린 씨는요, 아쉽게도 순위에서 큰 격차가 나고 말았습니다.
김다현 양은 5위, 린 씨는 7위였죠. 여기에서 의아한 거는 바로 윤수연이라는 가수의 4위 성적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현장에서 들어보셔야 한다. 현장에서 윤수연 씨의 노래가 워낙 대단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조작의 1도 없고 정말 그날 말도 안 되게 우리 시청자들은 느끼지 못했던 이 방청객들만이 느낄 수 있었던 엄청난 노래의 감동이 윤수연 씨의 무대에 있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하지만 과연 이 성적이 2라운드로 넘어가 최종 성적에 어떤 영향력을 미칠 거냐.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계속 강조드리는 실시간 대국민 투표 스밍까지. 자, 많은 것들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아시다시피 배점도 무려 3,900점이 남았잖아요.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엄청난 배점입니다. 그런데 앞에 말씀드린 김다현, 린, 이 두 사람은 사실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전유진 양과 더불어서 3파전을 벌일 강력한 우승 후보들이었는데 이 마스터들의 점수와 관객 점수가 굉장히 낮으면서 후순위로 밀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반전이 없느냐? 당연히 방청객들 사이에서는 반전 순위에 대한 스포일러가 대량으로 쏟아졌습니다. 제가 앞서 다른 영상에서도 몇 번 설명을 드렸지만 요 후순위에 있는 강혜연, 김양, 마리아 이 중에서 누군가가 이 위에 있는 누군가를 끌어내리고 순위가 폭등하는 사례가 이미 2라운드 방송을 보고 오신 녹화 현장을 다녀온 방청객들의 증언이 심심치 않게 쏟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아가서는 특히 김다현 양, 가수 린 씨 2라운드 때 굉장한 순위의 반전을 보여준다. 이런 스포일러도 지금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 나와 있는 이 가수들 아마 마지막 2라운드 때 여기 사진 속에서의 누군가는 처절한 탈락을 맛보게 될 것 같습니다. 심지어 실시간 생방송은 아시다시피 이때까지 적용되지 않았던 대국민 투표 점수와 스밍 점수, 실시간 문자 투표까지. 그래서 이렇게 가수들이 자신의 기호 넘버를 들고 애타게 마지막 예고편 엔딩 장면을 찍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어느 정도 결과가 드러나 있다라는 거죠. 현역가왕 지금 이 네이버 TV 사이트에만 들어가도 이미 김다현, 전유진 이 두 사람의 유튜브 조회수, 이 무대 조회수와 박혜신 씨, 마이진 그리고 이런 우승 후보로 보이는 사람들의 무대 조회수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들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이런 정도의 참가자들만이 10,000뷰 이상의 조회수가 흘러나왔다라는 걸 놓고 보면 왜 이들이 지금 우승 후보로 거론될 수밖에 없는지를 보여줍니다. 항상 강조드리죠. 조회수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라고 하지만 그 얘기는 조회수면 웬만큼 판단이 된다의 반증과 비슷합니다. 많이 봤으니까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유튜브나 네이버 TV는요, 10명의 사람이 100번을 시청한다고 해서 그 조회수가 다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설사 10명의 사람이 100번을 봐서 각자 100번의 조회수가 다 포함된다 치더라도 그 10명이 이 가수 한 명을 위해서 그토록 애썼다라는 건 이 가수가 시청자들과 팬들에게 끌어당김을 만들 수 있는 엄청난 매력과 마력을 지니고 있다라는 게 팩트란 얘기예요. 그런 것을 우리는 스타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스타성을 가진 가수가 바로 김다현 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MBN 뉴스파이터에서 또 한 번 대서특필을 했어요. 무대에는 벌써 봄이 온 듯하다. 린, 마이진, 김다현의 무대,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린의 무대에 대해서는요, 봄이 온 듯 특유의 간드러지는 비음 섞인 린표 트로트가 굉장히 멋진 무대를 선보였다. 극찬이 쏟아졌다.
마혜진 씨 특유의 시원한 청량 보이스로 열창을 했으며 인기에 쐐기를 박으며 무려 탑3 안에 들어간 1라운드 성적을 보여줬습니다. 김다현 양은 어땠습니까? 황금막내 김다현의 필살기는 국악 트로트였다. 국악 장르의 노래인 강진의 붓을 선곡했는데 인생 2회차다운 실력을 보여줬음에도 754점의 점수를 받았다. 근데 참 이해가 안 되죠. 이 김다현 양이 부른 강진의 붓 노래, 뭐 선곡이 잘못됐네, 나이가 어쩌네 저쩌네. 제가 뭐 이미 당일날 리뷰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놈의 나이는 저도 지겹습니다. 저도 엄청나게 지겨울 정도의 이야기들인데 이것을 여전히 이 방송 프로그램에서 강조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판정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국악 트로트를 김다현 양보다 잘하는 가수가 지금 이 10명의 가수 중에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을까요? 김다현 양을 제외하고 국악 트로트를 부르는 참가자들 다 탈락했지 않습니까? 그나마 김사나 씨가 14명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미 앞서 탈락을 했죠. 아니 그렇다면 김다현 양을 제외하고는 국악 트롯을 보여줄 수 있는 가수가 없는데 어떻게 저런 점수를 받게 됐느냐? 많은 분들이 분개함을 느끼셨을 겁니다. 이 김다현이란 참가자는요, 결과로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김다현, 현역가왕 결승의 과거 무대조차 일제히 재조명을 받고 있다. 천년학 노래 무대 영상이 120만 뷰를 돌파했다. 바로 화요일은 밤이 좋아 27화에서 불렀던 정통 트로트 천년학의 무대 영상이 120만 뷰를 넘어섰고요. 여기에 이런 평가가 적혀져 있습니다. 김다현은 어린 나이에도 성인 가수 못지않은 감성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이 천년학 무대에서 잘 보여줬다. 저음, 중음, 고음 등 다양한 음역대를 안정적으로 소화하는 와중에 곡의 메시지를 잘 전달하는 감성 표현력이 두드러졌다. 아니, 김다현 양이 애시당초 나이에 안 맞는 무대를 계속 보였다라고 현역가왕에서 굉장히 일률적인 비평을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놀랍게도 낮은 점수를 받았을 때만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김다현 양 왜 이런 프로그램에 등장해서는 천년학 같은 노래를 불렀습니까? 매번 칭찬고래 같은 노래만 불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많은 분들이 항상 강조하죠. 김다현 양을 깔 게 없어서 나이로 깐다. 이런 비판을 마스터단이 괜히 듣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김다현 양 과연 요번에는 어떤 무대를 선보이게 됐을까요? 사실 이 김다현 양은요, 이 현역가왕 비하인드 영상에서도 보면 나와 있다시피 지금 박혜신 씨가 1라운드 1등을 했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긴장되고 떨린다라는 모습을 무대 직전에 보여줬습니다. 오히려 김다현 양이 떨려요? 라고 하니까 박혜신 씨가 응 떨려. 그랬더니 오히려 이 어린 친구가 손을 잡아주면서 박혜신 씨가 떨림을 느끼고 있는 그 긴장감을 해소시켜주는 인성을 보여주고 여유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사실 외모랑 나이가 어린 거지 노래의 표현력이나 노래의 감성 등을 어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 그랬다면 김다현 양의 노래를 상식적으로 어르신들이 왜 좋아합니까? 비슷한 나이대의 친구들이 좋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어떻게 이 어린 친구가 나이에 맞지도 않은 노래를 불러서 그 어린 나이 때문에 그 노래의 진짜 감성을 표현도 못했다라고 평가를 받기에는 지금 이 김다현 양의 노래를 듣고 좋아하시는 팬분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데 어떻게 이 김다현 양이 그런 나이 운운하는 이야기에 절망감을 맛보느냐라는 거죠. 이러니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제가 매번 지적하는 겁니다. 심지어 이 현역가왕의 이번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지만 이 대국민 투표에서도 항상 압도적인 순위를 보여줘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당장 다음 주에 있을 이 노래 무대 예고편에서 스치듯이 이 김다현 양의 노래 무대가 딱 끝이 났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이 노래 무대의 시작과 끝을 전유진, 김다현 두 친구가 장식했다라는 것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다현 양이 역시나 열창하고 있고요. 뒤에 있는 이런 굉장히 한국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을 땐 한 번 더 강진의 붓과 같은 국악 트로트를 부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현장 스포일러를 통해서도 보면 장르는 일단 국악 트롯이다라는 얘기가 많아요. 그런데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는다고 합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1라운드 때 강진의 붓을 불렀을 때는 낮은 점수를 받은 김다현 양이 왜 2라운드에서도 같은 국악 트롯 장르를 불렀음에도 그런 엄청난 점수를 받게 됐을까? 설사 이게 국악 트롯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누가 봐도 칭찬고래 같은 김다현 양의 나이에 맞는 노래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이 배경이나 풍경이 전혀 그렇지 않죠. 과연 마스터들이 손바닥 뒤집기처럼 어떤 심사평을 했을지 저는 굉장히 궁금한데 우리 시청자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도 매우 궁금합니다.